반갑습니다. 오늘도 검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한 반복을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사태, 조국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정치검찰의 행태, 그리고 지난 주말 200만이 모인 촛불 집회, 이 상황의 본질이 뭐냐? 문제는 검찰의 반정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저는 무한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검찰의 역무를 우리가 경각성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는 인사오판을 했다고 보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한 그 개혁 정책이 불철저했죠.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사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작은 개혁 조치조차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전면적 저항이자 정권 붕괴 음모가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보 진영, 개혁 진영 내에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 저들이 지금 뭘 보라고 합니까? 조국의 가정사, 사생활을 보라고 계속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조국 장관의 사생활, 가정사가 궁금하십니까? 그들이 가정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이것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절대 궁금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내에서 털어서 먼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검찰과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들이 짜놓은 지독한 프레임 작전에 말려들어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러한 프레임 작전에서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논리에 빠지게 되면 진보개혁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항상 법과 제도와 돈과 권력은 항상 기득권이 주도해왔고 그들이 70년간 뿌리내린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프레임에 빠지면 절대 진보개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적폐들의 기준에 맞는 인사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폐들이 짜놓은 프레임, 적폐들의 그 자막대기에 놀아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자, 현 사태의 본질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촛불 대 반촛불. 그리고 적폐들의 반정부 총공세입니다. 국정농단 세력들의 정권 탈환 음모다. 이것이 현 정세의 본질입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이 또 지난주에 지나가면서 언론에 한마디 했죠.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악마의 그런 언어를 느꼈어요. 악마의 도피처, 대표적인 이 기득권 세력들의 말이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권한,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보시죠. 법도 문제고 법 집행자도 문제 아닙니까? 법은 70년 동안 이 법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들의 철옹성을 지키는 도구, 이제 가난한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 덫으로 작용했지 않습니까? 골탕 먹이기도 하고 기득권에 저항했던 선각자들, 독립운동가들, 민주화운동가들, 통일운동가들을 잡아가두는 표적수사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 대한민국 법안이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 80년대 이 단어가 여전히 진행 중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약자를 수탈하고 기득권자들을 공고히 하는 그것을 그 불평등한 제도와
이 구조를 합법화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었습니까? 법이라는 이름의 글과 문장이 있고 그걸 집행하는 기구가 있어도 언제 한번 민중들에게 공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법을 신격화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논리 또 문제 그리고 진보개혁 진영 내에서도 법을 신격화하는 그런 경향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이 신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자기들은 절대자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막 휘두르고 있죠. 마치 신의 조치인 것처럼 그런 그런 놀이를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자, 법원, 검찰이 무슨 신의 영역에 있는 권력기관인 것처럼 그들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처신하고요. 정치권도 이것을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법원장, 재판장들, 검찰이 제대로 처벌받는 걸 봤습니까? 거의 못 봤죠. 이들은 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법 밖에 있기 때문에 법은 미기한 민중들만 적용받고 자신들은 법 밖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정치권도 이것을 어쩔 수 없는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손을 대면 정치적 논란, 재판 개입, 수사 개입이라고 하는 그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권력을 발생시키고 바탕에 되는 민중의 통제밖에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있다면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부자들, 권력자들을 지키는 사냥개일 뿐입니다. 법이라고 할 수 없죠. 자, 법은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국가 구성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요.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절대 불변이 될 수도 없죠. 법 바깥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있는 한 법과 제도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남용하고 도용하고 사적으로 활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법과 제도가 무너져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국정농단이죠.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저는 검찰을 해산시키고 다시 꾸려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률가들, 법학자들, 변호사들 이런 분들이 검찰총장을 맡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검사 진영을 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이 권력을 해산시킬 수 없고 국민의 통제 아래 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은 절대 불변도 아니고 검찰은 절대자도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